시로 104권 세종 26년 5월 26일 을해 두번째 기사 1444년 명정 동구년 오찬성 환보인 형조 판서 안승선 등이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자 정부와 육조의 의논으로서 아뢰기를 이인과 김경재의 이런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것은 큰일이 관계된다 하오니 전일의 상수에 따르심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은 내 신인데도 나의 뜻을 모르는 것이다. 보통의 일이라면 혹 남의 말을 할 수 없이 따르는 기도하나 형벌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데 어찌 남의 말을 듣겠는가. 죽이지 않도록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였다. 인등이 다시 아뢰기를 개국 이래 신자로서 이와 같이 무례한 자는 있지 않았습니다. 신등은 언로의 책임을 맡은 자는 아니오나 이의 대체에 대해 언제나 승려하옵니다. 신등이 전하의 뜻을 모르는 바 아니오나 그러나 이 무리들은 율문에 따라 마땅히 배워야 하며 조금도 용서할 수 없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법에 의거하여 결단을 내리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5월 26일 을해 세번째 기사 이인과 그의 처자를 여연의 관노비로 정몰하고 김경재의 아내도 비로 정몰하고 이에 이지는 고신을 추탈하고 외방에 안치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이인과 그의 처자를 정몰하여 여연의 관노비로 삼고 김경재의 아내도 정몰하여 비로 삼으며 이해와 이지도 함께 고신을 추탈하고 외방에 안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되 지는 고신난을 빼앗게 하였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5월 26일 을해 네번째 기사 전라도 감사가 홍랑간을 바치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5월 26일 을해 다섯번째 기사 평안도에 쌓은 행성 안팎의 초목을 베어 붕괴와 오랑캐의 침입을 막도록 하다. 우찬성 황보인이 아뢰기를 평안도 행성을 이미 쌓았으나 행성 안팎의 초목이 무성하오면 빗물이 베어 무너질까 염려되는 데다 또한 성 밖의 오랑캐들이 휘잡고 오르내릴까도 염려되오니 이제부터는 매년 봄 가을마다 그곳의 수령과 구자 만호, 천호 등이 농한기에 적당히 군인을 인솔하여 성내에서는 50보를 성외에서는 100보를 다 작벌하도록 항식을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5월 26일 을해 여섯번째 기사 판관 조인을 구타한 조득수를 사형하고 나머지는 온 가족을 평안도로 입거시키다. 형조의 아뢰기를 함께도 경성사람 조득수 조민 김만생 말응어대 한가응금 어금 한극금 등이 함께 판관 조인을 구타하였으니 청하건대 모반으로 비율하여 모두 처참하게 하소서 하니 단지 득수만을 베이도록 명하고 조민 김만생 말응어대 한가응어금 한극음 등은 모두 사형을 감면하고 평안도로 온 가족이 입거토록 하였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5월 27일 병자 첫번째 기사 대사원 권맹손 지사 관원사 모 순이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이인과 김경재의 죄는 본율에 맞지 않으며 또 신 등의 소망에 어긋나오니 청하건대 법에 의하여 단죄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끝내 극형을 더하지 않음을 제 신들도 알 것이니 경등이 비록 반복하여 이를 말하더라도 나는 끝내 듣지 않겠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신등은 언관의 직책에 있음에 굳이 청하기를 맞지 않으며 그 나머지 여러 신하들은 비록 언관은 아니지만 청함을 얻지 못하오니 어찌 소망에 어긋남이 없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5월 28일 정초 첫번째 기사 동지 중추원사 이양후를 북경에 가서 사은하고 북로의 토평을 할애하게 하다. 겸하여 북로의 토평을 할애하게 하였다. 왕세자가 문무분신을 거느리고 표문을 배송하였다. 그 사은하는 표문에 이르기를 예물을 내리시어
회유를 도타이 하시고 거룩한 언택은 널리 베푸시니 어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가슴에 새겨 마지 아니하고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될지라도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엎드려 생각하오니 신은 멀리 변경의 땅에 있으면서 기쁘게 좋은 시대에 저음하여 외람더위 보장하는 부탁을 받들었으며 조그마한 노구를 다해서 전날에 해도의 포로를 바치었고 오직 번방의 직책만을 이바지하였는데 천계가 돌아오매 거듭 덕음을 융숭하실 줄 어찌 기약했겠습니까? 윤달 시팡의 포상은 선고에 미치고 광주리 오잔비색은 광명이 미미한 이 몸에까지 나옵니다. 이미 도둑을 방한 공을 기록하시고 인하여 변방을 방비할 계책을 교유하시니 넓으신 사은에 이에 이르게 함은 예전에도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황제 폐하의 널리 포용하시는 도량과 합력하시는 은택이 깊으시어 신의 사대하는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고 신의 섬대를 계술하는 성심을 양해하시어 드디어 범용한 자질로 하여금 특수한 선물을 받게 하오니 신은 마땅히 봉고를 삼가 바라보면서 항상 황제의 은혜가 솜에 끼고 있는 것처럼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심에 감사하고 제잠을 지켜 길이 수의의 화를 입겠습니다 하고 그 박물표에 이르기를 황제의 사랑하심이 우악하고 융숭하시어 특히 광주리에 담은 은총을 반포하셨습니다. 올리는 토산놀이 변변하지 못하오나 오직 작은 성의를 표시하고자 하여 삼가 황새저포 30빌, 백새저포 30빌, 흑새마포 80빌, 황하석 20장, 만화석 각각 20장, 잡채화석 20장, 인삼 200건, 잡생말 20필을 갖추었습니다. 이상의 물품들은 거칠은 변지의 소산으로 제조한 것도 양장이 아니오나 다만 마음에 있는 것을 바치어 향상의 예의를 베푸옵니다 하였다. 그 하려는 표문에 이르기를 크게 문덕을 펴시어 언택이 중원에 흡족하옵시고 능히 융병으로 문책하사 위험이 북쪽 변방에 가하여 승진한 소식이 널리 사무치게 하시니 경하하는 노래가 들끓었나이다. 공경하여 생각하옵건대 황제 폐하께 없어 거룩하고 경건하심이 날로 높으시고 용맹과 슬기로움은 하늘이 주시어 이제 상황을 이어 등극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공격을 이루었습니다. 사해 구주를 한 집안으로 여기시어 먼 곳이 안정되고 가까운 곳이 정숙하온데 돌아보건대 이 성단의 소추들이 생육하시는 넓은 은총은 생각지 아니하고 여러분 강경하게 변방을 침범함으로 의당 성좌하고 치토하여야 하며 우리의 용맹스러운 군사를 정리하고 군법을 엄중히 하여 저 견양 같은 무리들을 소탕하게 하셨습니다. 황제의 신령이 빛나 간과를 거두시니 오랑캐와 중국이 모두 편안하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다행히 융성한 세대를 점하여 기쁘게 성사를 들었사오나 청사에 얽매여 있어 비록 부추하는 반열은 막혔으나 눈은 단수에 드리워서 호비하는 정성을 갑절이나 더하겠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관 세종 26년 5월 2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오희정 신계에게 궤장을 내려주다. 세종시록 백사관 세종 26년 5월 28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뇌점과 뇌검을 얻어 바친 사람에게 면포를 하사하다. 충청도 서천 사람이 뇌전을 얻고 홍주 사람이 뇌검을 얻어서 바침에 각각 면포를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28일 정축 네 번째 기사 군직을 제수받는 사람으로서 신병으로 사표를 올린 자는 즉시 가라 바꾸도록 하고 친병인 자도 기한 내에 상경할 수 없으면 바꾸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군직을 제수받은 사람들이 혹 신병이나
어버이의 병으로 사직한 뒤에 비록 병은 이미 나았으되 대개가 직임에 나아가지 않으면 심히 옳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정통 인연의 이조의 수교에 의하여 신병으로 사표를 올린 자는 그 즉시 채차하고 친병으로 사표를 올린 자도 정한 기한 안에 상경할 수 없는 자에게는 특지 이외에는 역시 채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29일 모인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연명으로 상소하여 이인의 처벌을 청하다. 군신과 보자는 하늘이 세우고 땅이 베푼 것이오라. 강산과 유리라는 것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뻗친 바이오니 조금이라도 무너뜨리고 피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인도가 끊어지고 국가가 따라서 위태하여지는 것이므로 예전의 거룩하고 밝은 제왕들은 여기에 늘 마음을 쏠렸던 것입니다. 공경하여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조종의 전통을 이으시고 승평한 운수를 잡으시어 예악을 지으시고 더불어 주의 악을 토벌하여 만세의 법을 들이우심이 바로 오늘에 있으니 어찌 구구한 고식적인 은총을 반역한 도배들에게 가하여 천재의 강상을 패하겠습니까? 또 만약에 이 인을 족속이라 하여 베이지 않는다면 뒷날에 이를 본받을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더욱 전하께 유감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등이 전일에 올린 상소와 같이 천명을 받들어 주의를 나무라시어 지금 경기를 보이시고 뒷사람에게 법을 들여오시면 국가의 심히 다행하겠나이다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2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장미를 복주하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1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지평정자제가 이정령과 이완에 대한 벌이 가벼움을 아뢰다. 이 정령의 주는 관계가 지중하온데 다만 직천만 거두고 사제에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오니 마땅히 외방으로 귀양 보낼 것이오며 이완은 이웃 사람을 때려 죽여 싸워 강포하기가 더할 수 없는데도 귀양 보낸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서울에 돌아오게 하셨으니 실로 징계할 길이 없사옵니다. 청하옵건대 배소로 돌려보내시어 뒤 사람을 경계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정령의 죄는 거만함에 족하며 완은 이제 비록 도로 불렀으나 그 징계는 족하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1일 김효 두 번째 기사 가을에 청주의 초수로 갈 것을 결정하다. 내섬시 윤 김헌지가 전의에서 돌아와서 아뢰기를 초수는 수원이 깊고 길며 궁궐을 지을 제목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니 즉시 병조 판사 정년을 불러서 이르기를 전의의 초수는 가을을 기다려서 궁궐을 경영하여 후년의 행행을 할 것으로 하고 금년 가을에는 청주의 초수에 가는 것이 어떤가 하며 연이 아뢰기를 전하의 본부가 윤당하옵니다. 하니 연과 성지들에게 명하여 행행할 때에 어가를 따라할 인마와 비용을 적당하게 감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1일 김효 세 번째 기사 강도, 김희, 김월을태 등을 처참하다. 평안도 영유의 죄수인 강도, 김희, 김월을태 등을 율에 의하여 처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이주로 기성군을 삼고 외인 덩구랑을 호군으로 삼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2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지평정자제가 감찰 최여엽과 감찰 박홍관을 파면시킬 것을 청하다. 감찰 최여엽이 일찍이 장평형을 수령으로 있을 때에 성부를 쌓았으나 곧 무너져서 이제 추액을 당하고 있으며 또 양인을 억압해서 천인으로 만든 죄를 범하였고 감찰 박홍관은 포천현의 수령으로 있을 때에 닭을 민간에 나누어 기르게 하여서 관청 비용으로 충당하게 하였으니 모두 대권에 합당하지 못하옵니다.
청하건대 그 벼슬을 파면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의논하여 보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22일 경진 세번째 기사 대선 권맹손과 의사관 이용 등이 직무를 패하고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이인과 김경재의 죄는 장미와 같사온데 인과 경제만이 오직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정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을 태조의 후손이라 하여 용서하였다가 뒤에 이런 일을 범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과 경제의 죄는 장미와 다르다. 경등이 비록 굳이 청한다 하더라도 나는 끝내 듣지 않으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2일 경진 네번째 기사 차유건 제조 우의정 신계와 예조 판서 김종서 등이 전옥을 사역원으로 옮기고 사역원을 승문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반대하다. 지금 전옥을 사역원으로 옮기고 사역원을 승문원으로 옮기오나 승문원의 집 간수가 사역원만 못할 뿐 아니오라. 승문원은 곧 생도들이 각기 사사제물로 지어서 그 공적이 적지 않으며 또 중앙에 있어서 왕래하며 학업을 익히기에 편리하오니 청하건대 그 전대로 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전옥을 옮기려 한 것은 형조와의 거리가 멀고 사역원은 죄수들이 왕래하는 곳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해등이 다시 아뢰기를 그 사이의 거리가 크게 멀지 않아서 300여보에 지나지 않사오며 또 음양의 이치로 말하더라도 서울 밖의 옥은 모두 동남쪽 모퉁이에 두는 것은 대개 생기를 받으려 한 것이오며 무의로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등의 청을 따르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2일 경진 다섯번째 기사 외적을 잡는데 공로를 세운 덩구랑에게 은대와 사모를 하사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덩구랑은 다른 외인이 아니오라. 본국에 관계되어 나왔고 또 이제 외적을 잡은 공적이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은대와 사모를 내려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2일 경진 여섯번째 기사 세자에게 지사관 모순과 사헌장량 이효인이 이인과 김경재를 처벌할 것을 청하다. 왕세자가 서연에서 강하였다. 지사관 모순과 사헌장량 임효인 등이 아뢰기를 이인과 김경재의 죄는 실로 강성에 관계되오니 청하옵건대 그 죄를 밝게 바로서 만세의 수범이 되게 하소서니 세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부왕께 아뢰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3일 신사 첫번째 기사 대사헌 권맹손과 우사관 이용 등이 직무를 패하고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전일에 아랜 바 이인과 김경재의 죄는 율에 의하여 죄를 가단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청하건대 여망을 굽어 다르시와 강상을 바로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이 만약에 채택할 만하면 내 어찌 감히 다르지 않겠느냐. 또 내가 듣지 않은 것은 경들도 역시 반드시 알고 있으리라 하였다. 맹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당초에 장미가 질병이 있다고 핑계하고 궁을 나와서 이인만 교제하고 일찍이 다른 사람과 왕래하지 않은 것을 보면 실은 이 두 사람이 유인한 것으로 곧 죄인의 괴수이오니 그 죄가 실상 다름이 없사온데 이 두 사람만이 오직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모름지기 본말과 선호의 순서를 잃은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모두 직사가 있고 또 내가 또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 쓸데없이 억지로 청하는 것은 이를 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맹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일이라는 것은 대소와 왕급이 있사오니 어찌 한갓 이를 패하는 것만 염려하고 청하지 않겠습니까? 죄는 같은데 벌은 다루오니 신등은 원통하고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오며 한갓 신등의 뜻일 뿐만 아니오라 실상은 온 나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라 사람들이 비록 말하고자 하여도 아랠 길을 얻지 못하오니 이제 만약
만약 나라 사람들에게 물으시면 가히 아실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비록 반복하여 말하더라도 나는 끝내 듣지 않겠다 하였다. 대간이 함께 사직하고 집으로 돌아가니 명소하여 다시 직사에 나아가게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3일 신사 두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가 치게하여 정정승이 보낸 배가 약정된 수 외의 배이므로 이를 받아들일지를 못다. 경상도 관찰사가 예조에 치보하기를 종정승이 보낸 산미시로 삼보라 쇠문, 오라 쇠문 등의 배 세 척을 모두 수외의 배이므로 법에 의하여 힐문안이 대답하기를 양식이 필접되었다 하므로 곧 볼이 한석을 주었으나 공핍한 사람들이 돌아갈 때 연변을 노락질할까 매우 염려되오니 받아들이지의 여부를 빨리 의문하소서 하니 예조에 내려서 의정부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여럿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만약 하나같이 정략을 조차 수외의 내왕하는 사람은 모두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헌단이 생길까 염려되오니 우선 권도를 따라서 구례에 의하여 경도에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이며 또 도주에게 글을 보내어 오직 너는 저괴를 잡아보낸 공이 있으므로 이제 산미시로 등을 보내니 비록 이것이 수외의 배이기는 하나 전에 들은 적 너의 섬의 흉년이라 하여 특별히 받아들였으니 지금 이후로는 한결같이 정략대로 하여 더 보내지 말도록 하라 하고 또 감사에게 본바에 비록 정수의 외의 외인이라 하더라도 혹은 성식을 알려오거나 혹은 관계되는 것이 있거든 비밀이 치게하여 대답을 기다린 후에 그 가고 유하는 것을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3일 신사 세번째 기사 다른 곳보다 훨씬 어려운 곳에서 방수하는 강원도 함길도의 군사들을 따로 포상하는 조건을 마련하게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평안도와 함길도 연변에 방수하는 군사들은 각각 구방한 지 오래고 가까운 곳으로 함께 포상하는 법을 시행하였으나 평안도 같은 적변을 정탐하는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험한 곳에 깊이 들어가므로 어렵기가 다른 데에 비하여 갑절이나 되어도 모름지기 포상하는 법이 없는 것은 옳지 못하니 포상하는 조건을 마련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3일 신사 네번째 기사 적의 만호 한전에게 의복하신 쌀 콩을 하사하다. 합하여 30석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4일 이모 첫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여연 사람을 쇠환시키게 하다.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이번에 귀화한 사정이 거을 가게가 상언하기를 야인을 불러서 호유하여 친히 그 사유를 물어보고 그대로 구류하여 두고 따로 사람을 보내서 찾아오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찾아올 형편이 어려우면 계문하고 구처하게 하소서 하니 경이 잘 알고 의논한 대로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4일 이모 두번째 기사 종정승이 예조의 글을 보내어 표사온의 아내와 장모를 돌려주기를 청하나 사온을 구류하다.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여럿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피차간에 헌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 장차 이 사람들로 연유될 것이오니 그 아내와 장모를 돌려보내는 것은 옳지 못하옵니다. 청하건대 이로 인하여 사온을 구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5일 개미 첫번째 기사 주와 hun납 김순이 전유를 받은 이순농을 처벌할 것을 청하다. 오늘날 법부에 백성들이 고소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령들이 비록 탐호했다 하더라도 드러내어 말할 곳이 없으므로 죄에 저촉되는 자가 대개 적사오며 탐묵이 극도에 이르러서 이것을 걷어 없애기가 매우 힘듭니다. 지금 숙지의 죄는 이미 중한데도 도리어 경하게 처벌하는 것은 실로 옳지 못하오며
또 행행하실 때 선물을 받는 것을 금한다는 것은 모른 바 아니온데 이 순몽은 대상으로서 먼저 국가의 법을 범하였사온데 이것은 마땅히 매우 징계하여 다른 사람을 경계할 것이온데 다만 파직만 시키는 것은 역시 옳지 못하옵니다. 곽보민과 김보아는 순몽의 뜻대로 가만히 옥산을 유인하였사오니 이것은 모두 악한 자를 돕는 것이오며 함께 죄를 주지 않으면 실로 징계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사직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며 이미 여러 달이 지났으니 어찌하여 와서 말하는가 하였다. 승이 다시 아뢰기를 전일에 김숙지가 군기 판관으로 나가서 지양산 군사가 되었을 때 순몽이 개청에서 도로 판관을 제수하였으므로 숙지가 순몽이 덕이 깊다 하여 선물을 준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 작물을 계산하게 되면 40여관에 이르오니 율에 의하여 과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순몽이 가진 말로 위간 황수신을 욕하고 꾸짖었습니다. 대저 의건부는 친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도 그 말이 이러하오니 불경과 불충이 무엇이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숙제의 죄는 역시 족한 것이니 다시 무엇을 다하겠으며 또 순몽이 수신을 꾸짖고 욕하는 것은 수신인을 미워서 한 짓이며 나를 지척한 것이 아니다. 임금의 사자를 욕한 율로서 적용하면 무슨 죄이겠는가? 순몽은 공신의 아들이며 또 약간의 공로도 있으니 어찌 이로써 죄를 주겠는가 하였다. 순이 다시 아뢰기를 순몽이 수신만을 욕하였을 뿐 아니오라 또 이징옥을 욕하였사오니 실로 불경한 것이옵니다. 신 등의 청한고도 역시 불경이 아니오라 반역의 죄를 더한 것이오니 마땅히 임금의 사자를 욕한 율로서 좌제하여 용서할 수가 없사오며 또 숙주의 죄를 말감하였으므로 감히 청할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숙주의 죄는 잘못 판결한 것이 아니다. 전에도 이런 죄를 2, 3등 감한 것이 한 번만이 아니며 순몽은 또 선왕의 훈계가 있으므로 죄를 더할 수 없다 하였다. 순이 다시 아뢰기를 공신은 비록 죄를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신을 추털하고 외방에 귀양 보내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그런 죄가 있어서 내가 이제 이미 파직하였다. 내가 비록 특별히 그 죄를 용서해 파직 않는다면 너희들은 장차 어찌할 것인가 하였다. 세종시로 백사권 세종 26년 6월 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부녀자들은 문식이 없는 갓을 써 얼굴을 가리고 평교자를 타지 못하게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양가의 부녀로서 남편이 죽어 여승이 된 자는 탈정할까 두려워 그 절개를 온전히 하려고 한 것이다. 지금 여승이 된 자가 중립을 쓰고 얼굴을 드러내고 길거리를 다니니 만약에 불도를 좋아해서 여승이 되었다면 비록 얼굴을 드러내고 길을 다녀도 옳겠으나 만약에 절개를 위하여 온전히 하기 위하여 여승이 되었다면 얼굴을 드러내고 길을 다니는 것이 어찌 옳겠느냐. 내가 지금 부녀들의 갓은 문식을 가하지 않고 만들어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다니게 하는 것이었다며 또 이 앞서 대소 부녀들은 평교자를 타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제 공공연하게 평교자를 타는 자가 있으니 역시 옳지 못하다. 엄히 거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도승지 이승손 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윤당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을 사음으로 하여금 법을 세워서 검단하게 하라 하여 사음부에서 건방하는 법을 세워 이에 법령으로 만들었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5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서연에서 윤참관 민신이 고신의 법을 세밀히 청할 것을 건의하다. 왕세자가 서연에서 강하였다. 윤참관 이조 판서 민신이 상신하기를 소신이 다행하게도 의금부 제주로 있을 때에 고신하는 규정을 살펴보니 신장인 즉 장형 대소와 국신하는 절차가 지극히 세밀하게 되어 있으며 또 모양을 그려서 중외에 효유하였으니 앞설 형에 이르러서는 인명에 관계되는 것인데도 일정한 법이 없으며 또 시각의 구건을 마음대로 진퇴하여 경관으로 형조와 본부 같은 데에는 관리들이 똑같이 결정해서 시행하지 않으므로 가끔 오착이 있고 수령에 이르러서는 혹 고신의 법을 알지 못하여 신국을 함부로 행하여
이로 인하여 임명을 상의하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오니 청하옵건대 신장의 예의에 의하여 앞슬의 절목을 다시 세밀하게 정하고 또 그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그 시각의 구분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사수는 율문에 의거하여 3일 뒤에 행형하는 것은 임명을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령 오늘 저녁에 단죄하여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3일이 되었다고 하여 행형하는 것은 3일이 차지 못한 것입니다. 명례리율에 이를 100각이라 일컬었사오니 비교건대 1일이 100각이라는 율에 의하여 비록 3일을 지났다 하더라도 각수로 계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세자가 말하기를 내가 다 알았다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신하들과 함께 패단이 없이 공법을 시행할 방도에 대해 의논하다. 의정부와 육조에 전지하기를 전제소에서 아뢰기를 경묘로 나누는 것은 비록 예제도라 하나 혹 큰 이해가 백성에게 없는데도 보고 듣는 데에 해괴하며 또 전분 5등과 연분 9등은 총계가 50여 건으로 산계하기가 번거롭고 용잡하며 간사한 아전들이 이로 인하여 도둑질하게 하고 군정을 내는 것과 부역 등의 일이 역시 절목이 많으니 예전의 결부의 법에 의하여 넓고 좁은 것을 적당하게 상정하여 동과로 수조하고 오직 연분이 다르면 법으로 하기가 간편하고 용이하니 시행하기가 편리합니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자를 3등급으로 써서 결부를 하여 동과로 수조하는 법은 삼국 때부터 이미 있었다고 하나 그러나 세자의 등급을 나눈 것은 고른데 실적은 계산하지 않으니 옛 성인의 법도 이런 것이 있었던가 그것이 의거한 데다 없음을 알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종행으로서 등급을 나누는 것이 고른 것만을 좋아하고 실적은 알지 못하니 많고 적은 차이가 크게 가지 않다. 그 법이 이미 의거한 데가 없으면 그 자도 역시 쓸 수 없다. 지금은 마땅히 어떤 자를 쓸 것이며 비록 아무 자를 쓴다 하더라도 몇 자로서 결을 삼을 것인가. 크게 전제를 바로서 영세에 전하고자 하니 어찌 가히 무고한 법을 쓸 것인가. 또 견묘의 법이 일정하면 지품의 고환은 비록 변경하려 하면 단지 조세만 개정할 뿐이니 양전하는 수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만약에 지품에 따라서 결부를 정하게 되면 개정할 때의 자정이 모두 깨어져서 분분함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토지로 하여금 개소가 있게 하여 동과로 수조하는 것이 백성에게 편리한 것을 성인이 어찌 알지 못하였으리오마는 그 법을 쓰지 않고 견묘법을 세워 후세의 법을 보인 것은 반드시 뜻이 있었을 것이다. 손실이 있을 때의 전품에 따른 조세의 절목이 어찌 1000만 가지뿐이랴마는 그래도 능히 이를 행하였으니 이제 이 법이 비록 번잡하다 하더라도 글씨는 200여 자에 지나지 않으며 삼척 동자라도 모두 익히 들어서 반드시 200여 자를 쓸 것이었고 다만 내 토지가 뭐뭐년에 몇 말을 수납하였다는 수십 언만 배우는데 지나지 않으며 아전들의 협잡하는 것을 백성들이 반드시 알 것이다. 이미 시행한 공법은 극히 간편하여 하삼도의 일이 이제 이와 같으며 부역과 군정을 내는 일도 이미 정한 조세의 수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어찌 어렵겠느냐. 혹은 말하기를 이 말이 그럴듯하나 법이 그 큰 이해가 없으면 시속을 따르는 것이 옳으니 하필 하나하나를 중국의 법을 행하려 하는가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의관과 예악은 모두 중국을 모방하여 천하에 알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 막대한 일을 우선 옛날대로 무고한 자를 쓰게 되면 뒤에 반드시 악과 도량형을 의논할 일이 있을 때 어찌 가히 경솔하게 의논하겠는가. 옛 성인을 쫓는 것이 바른 것만 같지 못하다. 이제 여기에 토지가 있다 치고 하전척을 되어서 일결을 얻으려면 면적이 주척으로 13,829보인데 중전척을 재게 되면 일결을 재고 남는 것이 주척으로 4,253보이며
상전척으로 재개되면 일개를 치고 남는 것이 주척으로 7727보이며 하전은 1000보마다 20두 1승 6호 9짝을 바치니 모두 30두이며 중전은 1000보마다 30두 1승 9작을 바치니 모두 43두며 상전은 1000보마다 40두 9승 1호 7짝을 바치니 모두 68두이며 상등전 조세는 중등전보다 25두가 더하고 중등전 조세는 하등전보다 13두가 더하며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상등과 중등의 전품은 상거가 그리 멀지 않는데 하등전은 중등에서 상거가 심히 멀다 합니다. 이제 상중하 산품의 수조의 수로서 보게 되면 상등과 중등의 사이는 멀고 중등과 하등 사이는 가까우니 상중하 세 가지 자의 제도가 보호로 할 수 없는 것이 또 이러합니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세 가지 자의 차분을 정하지 못하면 진시로 말한 바와 같으나 그러나 토지가 대소가 있는데 동과로 수조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이를 수 없으니 이제 마땅히 주척을 써서 표준으로 계산하면 전의 하등전의 결수가 이제 제6등의 전지로 정하게 되니 이 다음 5등전의 차분은 여러 사람을 모아 익히 의논하여 참작해서 적당하게 제도를 정하소서 하고 혹은 말하기를 몇 등전은 몇 자이며 몇 등전은 몇 자이라 하면 쓰는 자가 의거할 때가 있어서 습속이 변함이 없어 가위 양득이라 할 수 있으나 만약에 전하여 놓은 품등이 적당하지 않다고 모름지기 개정하려고 하면 역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늘에 전국의 토지를 모두 견무로서 표준해서 계산하는 것도 역시 어렵지는 않을 것이며 타등의 제도로서 타등의 전제를 개정하려면 반드시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파자의 폐단을 면하지 못하더라도 이익되는 바가 많습니다. 만일 전의 하등전의 결수를 무고하여 하다 하여 법으로 할 수 없다면 지금 마땅히 경우로서 표준하여 제6등전의 결수로 정하고 1호부터 차분을 정하여 그 결부 속 파의 이름을 예전대로 하고 견무보법을 쓰지 않아도 이를 역시 옳을 것입니다 하고 한전과 수전의 등급을 갖게 하는 것과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의논은 혹자는 말하기를 한전과 수전은 비록 매 결에 30두라고 하나 수전은 조미이고 한전은 황두이니 황두 30두를 조미 15두로 환산하면 수전과 한전의 조세가 서로 거리가 멀며 한전 1등이 다시 수전 1등보다 하등이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옛날대로 하전이나 수전을 등급을 갖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 하고 혹자는 말하기를 손실이 있을 때 수전의 실은 많으나 한전은 전손이 잠은 많으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없었으되 공법이 이미 행하여진 뒤에는 한전과 수전이 동과이기 때문에 3군의 백성들이 주창에 미납한 자가 오히려 많으며 더군다나 수전이 묵은 것은 10분의 1, 2분도 없으나 한전은 진황지가 심히 많으니 이것으로서 역시 한전이 수전만 못한 것이 명백합니다. 만약에 그 값으로 논한다면 황두는 조미의 반밖에 안 되지만은 만일에 그 소추로 논한다면 황두와 조미가 기실은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수전과 동가로 조세를 거둔다면 4, 5 등의 한전은 진황지가 필시 많을 것이니 한전과 수전을 차등을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니 어느 말이 옳은가 잘 의논해서 아뢰라. 하매 한승부윤 윤형은 의논하기를 5등의 전제는 각각 100무로 경을 삼되 오직 산전만은 구법대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고 지중추원사 정인지는 의논하기를 마땅히 성인의 제도를 따라서 경무법을 쓰고 수전과 한전은 차등을 두어 조세를 거두게 하소서 하고 좌찬성 하여는 의논하기를 경무의 제도는 고치지 말고 5등전은 대개 100무로 경을 삼고 그 사이에 1, 2절은 약간씩 무를 더하여 함께 이웃 등수에 붙여서 혹은 3과로 하고 혹은 2과로 조세를 거두며 또 9등 넘부는 1, 2년을 행하여 본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공조 참판 이견기는 의논하기를 전일에 이미 전품을 나누었으나 1등이 너무 많으니 옳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일에 옳게 하려거든 가을에 화국의 상황을 다시 살펴서 3, 4년 이상의 손실의 다과를 상고하여 적당하게 전품을 정한 뒤에 주책을 써서 결부를 표준 삼아 정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법에 의거하여 등차가 있게 조세를 거두게 하소서 하고 좌참찬 권제는 의논하기를 첫 번째 혹자의 의논에 따라 그대로 결부법을 쓰고 땅의 기름지고 척박한 것을 구분하여 토지의 넓고 좁은 것을 정하여 그 해의 상하에 따라서 동과로 조세를 거두되 다만 이미 나누어 전품은 1등이 너무 많아서 백성에게 해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고 병조판서 신인성과 예조 참판 정분, 이조 참판 민신는 의논하기를 추측을 써서 다시 전지를 측량하고 전품을 5등으로 구분해서 결부를 정하여 동과로 조세를 거두소서 하고 형조판서 안승선 효조참판 조회는 의논하기를 다시 전지를 측량하는 데는 추측을 사용하여 결부를 정하고 동과로 조세를 거두되 먼저 한두 큰 고을에 정하게 다시 측량하여 지금의 법으로 시험하여 백성들에게 편부를 보이게 하소서 하고 호조판서 박종우, 우찬성 황부인, 공조판서 최부, 병조판서 정영, 이조판서 박안신, 예조판서 김종수, 우참찬 이숙치는 의논하기를 주척을 써서 5등의 결부를 정하여 동과로 조세를 거두고 또 이에 앞서 양전한 것이 정하지 못하며 이미 전품을 나눈 것이 1등이 너무 많으니 이제 마땅히 결부법으로 다시 측량하고 겸해서 등재를 나누는 것이 편리하겠으며 또 9등 연분은 번거롭고 용접하오니 마땅히 주례를 따라서 연분 상하의 제도에 약간 손익을 가하게 하소서 하고 우의정 신계는 의논하기를 당초에 어느 사람의 말을 따라 장차 공법을 행하려 하고 다시 전품을 등재와 전형의 둥글고 곧은 척촌의 제도를 시험하여 넓힐 만한 것은 넓히고 좁힐 만한 것은 좁혀서 조세의 경중을 다시 상정하며 또 모든 일의 등급이 완연히 두드러지게 다르면 비록 매우 간사스럽고 매우 교활한 자라도 능히 그 협잡할 계책을 농간할 수 없지만 이러한 연분 9등은 너무 세밀하여 등급이 상근해서 간리들의 요행수가 되는 것입니다. 간리들의 법을 농간하는 것이 실로 당초 어느 사람의 말과 같을 것이오니 모름지기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영의정 황희는 의논하기를 경무의 법은 한갑 보고 듣는 자로 놀라게 할 뿐이오며 9등 연부는 절목이 또한 복잡하오니 마땅히 결부의 법에 의해서 한결같이 이미 행한 공법을 따를 것이오며 만일 미진한 데가 있으면 다시 상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호조판서 박종우 조화찬성 하연 우찬성 황보인 우참찬 이숙지 지중추원사 정인지 한승부 윤형을 불러서 이르기를 이제 전분 5등은 백성들이 1, 2등이 너무 많다고 하여 원망이 없지 아니하고 또 근일의 대신들이 여럿이 의논하여 이르기를 이제 상정한 전품의 1, 2등은 옛날에 비해서 더 많다 하니 나는 생각하기를 새 법은 쓸 수 없고 옛날대로 공법을 쓰는 것이 편리하기는 하나 공법도 역시 간혹 민폐가 있으니 어찌하면 전법이 적당하게 되어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겠느냐. 다시 잘 의논해서 아래라 하며 이르시 아래기를 새 법은 진실로 행하여야 하되 다만 1, 2등이 옛날에 비해서 많으며 경무보법은 여러 사람들의 귀를 놀라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무보법을 고쳐서 예전대로 결부, 속파로 하고 5등 전에 1, 2등을 추이하여 6등으로 하며 그 6등의 전지는 모두 주축으로 측량하고 토지의 넓고 좁은 것을 따라 동과로 조세를 거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 여럿이 아뢰기를 상교가 윤당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종정승과 종무직이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승이 보낸 노구라 이라 등 시빈과 종무직이 보낸 시지라 사야문 등 2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6월 6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당직일에 술에 취한 사헌부 감찰 하우명을 파직시키다. 우명은 주하창순 하연의 아들인데 별시위로 감찰의 일에 초배되었다. 당직일에 술에 취해서 그 집에 돌아왔으므로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파면한 것이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6월 7일 을이운 첫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에게 초수를 마시는 것이 병에 효용이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유시하다. 초수로 눈을 씻어서 효용을 본 사람이 많다. 전일에 행차하였을 때 호종하는 자가 그 물을 마시고 또 혹은 효용을 본 자가 있으며 혹은 효용이 없는 자도 있고 혹은 설사가 났으나 오래지 않아서 도로 나은 자가 있으며 또 전중추원사 윤도는 한 달 동안에 이르도록 마셨어도 마침내 효용을 보지 못하니 초수를 마신다고 하여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여부는 역시 확실히 알 수 없다. 지난번에 초수를 마셔서 병을 치료한 자가 하나뿐이 아니니 아무개는 아무 병이 나았고 아무개는 아무 병이 낫지 않았다는 것을 가츠 자세하게 조사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6월 7일 을이온 두 번째 기사 섬사람들이 중문을 침략할 것이라 한 표사 오늘 말의 진위를 알아내어 중국에 주달할 것인지의 여부를 논의하게 하다. 임금이 예조판서 김중수에게 이르기를 표사원의 말은 대신들의 모두 헌의하기를 아직 죄주지 말고 범죄하기를 기다려서 뒤에 취재하라고 하니 내가 그 인원을 따르겠으나 대신들의 뜻을 알 수 없다. 내 뜻에 생각되기는 마땅히 의를 들어서 종정성을 책망하여 말하기를 사원이 일찍이 본국의 신하가 되어 그 어미의 병으로 인하여 본도에 돌아갔는데 너가 갑자기 사원의 아래를 청하나 본국은 너희 땅의 사람을 보기를 본국 백성을 보는 것과 같이 하니 여기에 있으나 거기에 있으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너희 소위는 실로 잘못이다 하고 인하여 마음대로 내왕하는 죄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다. 이제 사원이 과연 죄를 범하였으니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하겠으나 내 알지 못하거니 사원이 당초에 귀화하려고 온 것이냐 종성이 보내서 온 것이냐 혹은 그 섬에서 죄를 얻어 도망쳐 온 것이냐 하니 종서가 대답하기를 신이 비상이에게 묻자오니 처음에 사원이 나와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수비하기를 개청하였으나 나라에서 도주의 공문이 없다 하여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니 사원이 돌아가서 종정성의 공문을 가지고 왔으므로 벼슬을 주었으나 사람들이 변태가 무상하고 간활하게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미가 병들었다고 본도에 돌아갔는데 지난번에는 비상이가 일기도에 들어가서 사원을 보니 외복을 입고 있으며 상이에게 이르기를 나는 다시 너희 나라에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하였답니다. 예로부터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변방의 틈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대내전과 더불어 협공한다는 말이 뜻하옵건대 사원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이제 이미 돌아왔사니 마땅히 상교와 같이 정성을 크게 책망하고 사원의 죄를 빨리 다스리소서. 또 사원이 비상이에게 이르기를 이 선 사람들이 금년 가을에 중원에 입구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청하건대 통사로 하여금 마치 자기의 뜻인 양 사원에게 캐묻게 하여 중국에 주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주달하기를 만약에 외적의 성식을 듣게 되면 허실을 따지지 않고 곧 주달하겠다고 하였으니 만일에 들었으면 어찌 주달하지 않겠느냐. 또 이제 황제는 가 주는 관복은 친왕의 복에 비할 수 있으니 황제께서 나를 권대함이 전날보다 더 융숭하여 영광에 비할 데 없으니 실로 자손 만대에 만나기 어려운 특이한 은총이다. 따건대 그늘에 여러 번 변경을 알리어서 황제가 가상히 여긴 소치일 것이다. 이번 성식은 비록 허위인지 알 수 없으나 중국에 주달하지 않을 수 없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데는 마땅히 그 충성을 다할 뿐이며 우리나라가 섬 오랑캐와 통화하는 것은 중국 조정에서도 이미 알고 있으니 이번에 비록 외인으로부터 그 성식을 알았으나 중국에서 잘못이라 하지 않을 터이니 마땅히 비상이로 하여금 삼가서 국가의 뜻은 드러내지 말고 사원에게 묻게 하여 황제에게 주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경히 이 뜻을 알고 주달할 가부를 정부에 의논하여 아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6월 7일 을이온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종정성에게 글을 보내어 사신으로 보내는 선척의 수가 약정을 넘었으나
도적을 잡은 공적을 헤아려 권도해 보냄을 알리다. 자신으로 보내는 선책은 1년 안에 50적을 지나지 못하도록 이미 일찍이 약정하였는데 이번에 온 좌이문 사랑, 삼랑, 오랑 등 좌이문의 배 3척이 정한 수에 넘쳤으니 어리상 마땅히 물리칠 것이나 족화가 이제 도적을 잡은 공이 있고 또 들은즉 귀주에 흉년이 들었다 해서 갸추어 계달하여 권도에 조차 접대하니 검으로는 한결같이 전략에 의하여 만일에 정수 이외의 선책이 있게 되면 어리상 접대하기 어리우리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7일 을이후 네 번째 기사 송정승에게 글을 보내어 풍랑을 만난 팔랑 좌이문의 선책을 조율하여 돌려보냄을 알리다. 또 종정승에게 글을 보내기를 이번에 보낸 팔랑 좌이문의 선책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35인이 빠져 죽었으므로 본조에서 사유를 갖추어 계달하였더니 전하께서 곡진하게 긍휼을 가하시어 이웃 가까운 각 골로 하여금 그 시체를 수색하여 장사 지내게 하시고 인하여 사자를 보내서 치전하였으며 그 살아서 온 팔랑좌이문 등 8인에게는 의복과 양식을 주어서 돌려보내고 또 빠져 죽은 사람들의 본가에는 쌀 16석을 하사하여 조휴의 뜻을 보이시니 죽은 자의 집에 나누어주고 바친 바 예물을 물에 빠뜨려 잃어버린 것을 제하고 검창 한 개와 죽궁 1장을 삼가 아래에서 수납하게 하였고 토산물은 함께 돌아가는 사신에게 붙여보낸다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8일 병수를 첫 번째 기사 문무과의 언영년을 의정부에서 베풀게 하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8일 병수를 두 번째 기사 경상도 밀양부에서 남자 2인이 벼락을 맞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표사온이 헌런을 꾸미려는 바가 보이므로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표사오니 처음에는 우리 조정에 수기하려고 도주 종정승의 서계를 받아가지고 와서 사정까지 받게 되었으니 국언을 후히 입음이 우리나라 신문과 다름이 없었사온데 작년 겨울에 어미의 병으로 인하여 그 본도에 돌아가기를 고해서 사가를 주었더니 그대로 오지 아니하여 가고 머무는 것이 제 마음대로 하였거리고 두려워하는 바가 없으며 또 정승에게 청하여 도수를 하나 받아서 상관인의 가명을 일컫고 와서 속으로 딴마음 품고 간사하기가 비할 데 없으며 그 안에는 정토할 때에 붙잡힌 바라 이미 본국인이 되었고 그 처모는 곧 의녀라 궁중에 출입하여 조금도 돌아가거나 보낼 이치가 없는데 또 정승에게 도수를 받아가지고 다른 외인에게 부탁하여 정승이 보낸 사람같이 하여서 그 처모와 아내를 돌려보내기를 청하였으니 대개 한번 도수를 찍는 것이 실상은 정승의 정문이 아니오라. 모두 이 사람의 강특한 계교이옵니다. 이제 동평관에 이르러 지대를 늦다고 하여 통사에게 욕설을 하고 또 밤을 타서 담을 뛰어넘어 성중을 횡행하며 종적이 괴상하오며 심지가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본도에서 불러서 오라 한즉 말하기를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다 하고 드디어 한거하고 오지 않았으니 횡력이 막심하옵니다. 이로써 보면 나라를 배반하는 정적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오라 이런저런 핑계해서 장차 헌단을 꾸미려는 것이 환하게 의심할 바가 없사오니 청하건대 추획하여 미리 방비하게 하소서하여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신급제 황효원 등이 언영년을 하사한 것에 전문을 올려 사례하다.
그 전문에 이르기를 천지가 넓게 좋아하여 곡진하게 만물을 기르심에 초야의 미천한 자치가 특별하신 은총을 잘못 입었사와 돌이켜보아도 맞지 아니하여 감격과 부끄러움이 가슴을 설레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등은 연참의 얕은 재주와 무예의 말기로서 지식은 어로를 분간하지 못하오니 어찌 오고의 글을 읽었으며 재주는 활도 잘 쏘지 못하는데 어찌 육도를 쓰겠습니까? 오랫동안 교육의 보람을 저버려 싸우며 스스로 헤아리건대 도태되어야 마땅할 것을 여겼사오니 어찌 외람되게 등용될 줄을 기약했으며 어찌 외람되게 과거에 뽑히었겠습니까? 여창이 대궐 안에 전함에 골내에는 전하의 이모가 계시었고 추종에 떠드는 소리가 거리에 수놓음에 도성 사람들이 듣고 보는 것을 더 높게 하였습니다. 혹은 벼슬을 주시어 은총은 더하시고 다시 잔치를 내리시어 영광을 더하시어 신성의 음악이 공중에 울리며 하늘 같은 은택을 쏟아주시고 적시고 공화가 해에 비치며 광채는 봄날 우루에 어리었습니다. 취한 기운은 뼈를 훈훈하게 하고 상수의 빛에 눈을 닦았습니다. 공경이 생각하옵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신이시며 성인이시오라. 문과 물을 믿으시며 우주의 사문을 열으시며 영혼과 호구를 망라하였습니다. 주나라 유계를 흥기시키며 문장으로 치평을 이루시어 드디어 노둔한 무리들로 하여금 홍은의 성함을 잊게 하셨습니다. 신등은 삼가 마땅히 뒷날의 공효를 올리기 위하여 초심을 닥사옵니다. 의리를 지키는 경전에 의거하며 주상을 도우는데 욕됨이 없게 하고 절개를 다해서 적을 막으며 맹세는 투구권을 맬 때부터 변함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연참은 문필이며 여창은 급제자가 호명되어 전상에 들어가서 알련하는 것이다. 세종시록 104군 세종 26년 6월 9일 정해 세번째 기사 경기도 이천현을 도호부로 성격시키다. 세종시록 104군 세종 26년 6월 9일 정해 네번째 기사 공주나 옹주에게 그 남편이 외직에 보직되거나 죽거나 득제하더라도 얼음을 줄 것을 호조에 전제하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6월 10일 무장 첫번째 기사 인천군 북쪽 돌 가운데 작은 샘물이 보통 물과 다르므로 내섬시 윤 김헌지를 보내 살피게 하다. 경기도 도관찰사 허후가 치해게 하기를 인천군의 북쪽 돌 가운데 작은 샘이 있는데 약간의 향기가 있으며 활택하게가 보통 물보다는 다르므로 그 동네 사람에게 물으니 이르기를 이 물이 안지를 고치고 또 종기를 고친다고 하오니 그 굴 수령을 시켜서 다시 샘물의 빛깔과 마시며 또 수원의 얕고 깊은 것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소서하니 내섬시 윤 김헌지를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6월 10일 무장 두번째 기사 뇌물을 주고받은 이숙지, 이순몽 등에게 율에 맞게 벌을 줄 것을 청하는 사관의 상수. 지난번 온양에 행차하실 때 서로 주고받은 것의 근법을 엄히 세우시고 감사와 수령들이 남몰래 뇌물을 주는 자도 역시 장무로 계산하여 과제하게 하셨으니 이는 곧 일국의 시민들로 하여금 송구하게 듣고 절도를 가다듬을 것이므로 스스로 탐도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아니오면 누가 분부를 어기고 국법을 범하려 하겠습니까? 지금 면천군사 김숙지가 성상의 본부를 받들지 않고 국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백성들의 고효를 짜내어서 마음대로 뇌물을 주니 그 법을 어지럽히고 의리를 해치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사온데 말감하여 과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남이 있사오며 또 판원사 이순농은 특별히 성상의 은총을 입어서 벼슬이 순품에 올랐으며 재산이 부유하니 비록 남의 뇌물을 물리쳐도 좋게 자기의 복량은 할 수 있는데 돌이켜 보건대 성상의 뜻을 몸받지 아니하여 안연하게 뇌물을 받아서 작물과 뇌물이 낭자하여 일이 발각되었으니 어찌 마땅히 황공하여 죄를 자복하게 여가가 없을 텐데 도리어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뻔뻔스럽게 공차를 거절하오며 또 김포
곽보민 등을 시켜 가만히 옥산을 빼어 사연을 고쳐서 실정을 숨기니 그 교사하고 부끄러움이 없기가 심합니다. 전하께서 만약 순몽을 공신의 후예라 하여 차마 죄주지 않으신다면 곧 직첩을 거두시고 원방으로 귀양 보내어 행실을 고치게 하시고 숙지, 김포, 보민도 역시 율에 의하여 죄를 매겨서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의 비답에 내 뜻을 이미 다하였으니 다시 다른 말이 없다 하였다. 조화 흔납 김순이 아뢰기를 전일의 상교가 정령하시옴을 엎드려 들었사오나 반복하여 되풀이해서 생각하오니 사직과 관계되는 것을 제한 외에는 인신의 죄로서 이보다 더할 수 없사오매 감히 청하기를 맞지 않는 바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숙지의 죄는 그만하면 족하고 보민과 김포는 책망할 것이 못되며 순농은 범면한 공신의 아들이 아니고 신체가 또한 용명이 있고 건장해서 동정할 때 외인들이 이 장군을 만나기 원하지 않는다 하였고 또 파저강 전쟁 때에도 자못 전공이 있었으니 국가에서 이런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옛날 한나라의 진탕이 대장군으로서 득죄하여 외방에 유배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를 아깝게 여겼으니 어찌 이런 미미한 죄로서 순몽에게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순몽을 엄모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순이 다시 아뢰기를 순몽이 이 징옥을 꾸짖는 것은 일이 불경에 관계되므로 감히 청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의논이 매우 정하나 대장을 이로써 죄줄 수는 없다 하였다.